안녕하세요. 저 아콘소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파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칵테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아콘소프트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칵테일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콘소프트고요. 저희 여러 파트너들 또 저희 모회사인 나무기술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정된 시간인데 오전부터 세션을 들으면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너무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요 기업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아마 이 기사를 이제 10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세상을 다 먹는다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일 먼저 배포가 됐던 기사인데, 이 의미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나온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게 탄생했고, 모바일, 소셜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면서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탄생을 했죠.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회사 혹은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우리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챗GPT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2022년 말 23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AI 안 쓰면은 난리 나는 거죠. 아마 기업에 있는 CEO분들 혹은 이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챌린지를 받고 계실 거예요. 야, 우리 AI 해야 되는 거 아니야? AI 안 하면은 야, 회사 거덜나는 거 아니야? 아주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AI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고,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또 기업 내에 우리 모든 전반적인 환경으로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 AI가 세상을 먹어치우는 시대가 된 거죠. 한 2주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사실은 이 기사를 한국에서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서울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되게 놀랍죠. 그리고 저희 다음이 일본인 것 같아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정부나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스타트업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고,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접했어요. 이 소식은 정말 진짜 좀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소식이죠.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다운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로부터 한 몇 달 후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10,000개의 시스템을 전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꾸겠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발주를 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발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고민들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SI 회사들한테로 나가요. 왜냐하면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럼 그 SI, 즉 수행을 해야 하는 SI 회사들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되어 있는 어쩌면 가장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플랫폼 혹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마존 전자상거래는 시작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오늘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CI/CD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상으로 설계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뭐 클러스터, 컨테이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기술을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마이크로 서비스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하나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그냥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 블록처럼, 레고 블록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조립하면 차도 되고 어떻게 조립하면 비행기도 되고 기차도 되고 집도 되고, 그죠?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는 환경, 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깍두기처럼 쓸어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하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뭐 하나가 잠깐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 형태의 아까 우리 크라리온의 그 박 대표님이 컨테이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데브옵스는 말 그대로 개발한 사람들이 운영까지 한다. 그래서 요 각각의 깍두기 하나씩을 한 팀이 혹은 작은 하나의 팀들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제가 예전에 듣기에 1초에 7번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거든요. 1초에 7번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규모도 커졌을 거고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 CI/CD, 즉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근데 이 말은 쉬우나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든 업무에 다 적합한가? 근데 좀 전에 정부의 10,000개의 시스템을 전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맞는 업무도 있을 거고 맞지 않는 업무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발라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쪼개져서 여러 팀들이 여러 컴포넌트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런 쿠버네티스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 기반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의 취약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애자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된 게 바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하고 달리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뭔가의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팀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주고받지? 어떻게 뭔가를 같이 릴리즈를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협업이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지만 이런 회사들은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확장성.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K-팝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 K-팝 스트리밍 하는 회사는 평상시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와서 철진한 혹은 뭐 엊그저께 했던 그런 동영상들을 보겠죠. 그런데 누군가 어느 아이돌이 갑자기 라이브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전 세계에 중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플랫폼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학교 시스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수강 신청하는 날 퍼지는 일,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처리해 줘야 될 아주 펀더멘털한 기술들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 기술이 예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흔히 얘기하는 파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 하기 위한 그 영역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전에도 보셨듯이 인프라를 관리해야 되고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줘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증가를 하고 확산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 뭐 이런 모든 것들 위아래로 점점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향후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엔진이다. 근데 그 엔진이 여러 개의 그동안 쪼개져 있던 펑션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올인원 형태로 탑재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싱글 올인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모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요. 리소스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AWS에서 쓰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가 웃기는 게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가격이 점점 많이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거 갈아타면 될까? 분산시켜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 뭐 일부 이제 오퍼레이션 관점이나 아야스 관점에서는 CMP라고 하는 기능 혹은 피놉스라고 하는 기능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한 덩어리에 몰려들게 되면은 좀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하고 배포하고 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아마 AI가 컨트롤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금 LLM 같은 경우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도 왜 사람이 굳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그냥 AI가 딱 에이전트에 서 있다가 이상 있는 것들을 얼러트 주고 지가 1차 조치를 할 수 있거나 스케일업, 스케일 뭐 다운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AI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은 계속 아마 좋은 기능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이제 기술적으로 위아래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이 횡적으로도 확산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뭐 네이버나 AWS에다가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미터기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안 써도 기본 요금은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니? 안 쓰면 돈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서버리스 테크놀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여러분들 요즘 음식점에 가시면은 로봇들이 많이 서빙을 하잖아요. 로봇 자체가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로봇과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자동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시도들이 이미 미국에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AI 오늘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이 진화할 미래의 모습일 거다. 자,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뭐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 요즘 제일 핫하게, 돈은 안 되지만 가장 핫한 게 SaaS를 만드는 회사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자, SaaS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SaaS용 애플리케이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SaaS라고 하는 건 서비스잖아요. 한번 만들면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해야 돼요.
그 얘기는 자연적으로 DevOps 환경에서 CI/CD라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이 할 것이냐, 플랫폼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런 쪽에 많이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즉 앱 현대화를 하는 것도 클라우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과제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것이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나오고 있는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뭐뭐뭐 사업 뭐 이런 쪽도 요즘 바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GPU라고 하는 게 아주 미묘하잖아요. 요즘 GPU는 살래도 살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리고 돈을 줘도 갖다 주지 않는 아주 이상한 요물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U를 최대한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GPU를 혁신적으로 쉐어링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쉐어링하는 것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당연히 클라우드의 활용 점정은 클라우드는 쓰면 쓸수록 비용을 리스케일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또 용도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 같은 역할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사례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례예요. 넷플릭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가장 키 테크놀로지는 퍼스널라이제이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보고 싶은 비디오 장르만 내가 로그인하면 보여주게 하는 기술이었는데, 그때 넷플릭스는 모놀리틱 형태로 시스템을 오픈을 시켰죠. 사용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좋아지면서 넷플릭스는 심각한 봉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밑빠진 하마, 끊임없는 이 돈 먹는 하마의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인력 비용,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때 론치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넷플릭스가 심각한 고민 끝에 전체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 바꾸는 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6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6개월 만에 하라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은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근차근,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깍두기 같이 레고 블록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잘게 쪼개서 한 방에 이만한 거 다 갈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별도의 모듈로 쪼개보자. 뭐 이런 시도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넷플릭스는 이렇게 하고 나서 4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비용, 그다음에 온타임 서비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커스터머 만족. 이 4가지의 4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얼마? 600불 정도 되죠? 네,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재밌는 비디오인데 조금 철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차가 2대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사고를 당한 차고, 하나는 사고를 낸 차예요. 사고를 당한 차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고를 낸 차는 지금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고 당한 차의 실제 AI 컨택 센터가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움직여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No. It's just construction. That's all. No. I'm not driving. Are you okay? Yeah, you? I'm good. Oh, no, not you. Listen, I'm gonna have to call my agent. I'm Mr. gonna get Burton? right back to you. Mr. Burton, this is Insure Corp. We've received sensor data that indicates you were in an accident. Are you injured in any way? I'm not injured, no. Is anyone else injured? I don't believe so. Okay, where's my agent's number? We have pinpointed your location and we are showing your car is not drivable. So we are dispatching an Uber car to take you to your destination. That would be great. I'm pressing 1. English. E-N-G-L-I, English. May we give your coordinates to our appraiser drone to perform the appraisal? Absolutely.
We have received the photos, assessed the damage, authorized the repair, selected a qualified repair facility, and have dispatched a tow truck to take your vehicle to that facility. Perfect. Yes, hi, this is. Yes, I'll hold. We have looked up the other vehicle's insurance, transmitted the appropriate data to create the claim, and filed the California SR1 accident report. Can you confirm the information is correct on your phone, then hit the accept button? I'll check it right now. Okay, all done. Thank you. Your Uber car is arriving now. Ah, I see it coming. Accident, not payment. Accident. Your tow truck should be there now. Don't forget to leave your keys in the vehicle. Thank you for using InsureCorp.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되는 이유 좀 더 명확해졌을까요? 우리 계속 잠깐 기다려 주세요. 뭐 언제 받을지 모르는 전화를 붙잡고 있는 시대에 계속 붙잡혀 계실 건지, 아니면은 모든 서비스를 알아서 해주는 시대로 점프업을 할 것인지, 바로 거기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